한국 스포츠에서 학폭 논쟁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시간이 흘러도 상처는 쉽게 봉합되지 않고 선수의 복권은 늘 새로운 논쟁을 부른다. 이재영을 둘러싼 질문도 그 연장선에 있다. 사과와 반성의 언어가 기록과 기억 위에 겹쳐지고 팬심과 시장의 계산이 다시 그 위에 얹힌다. V리그 복귀가 막힌 현실에서 힘의 지행은 선택이자 시험이다. 계약은 권리가 아니라 의무의 목록에 가깝고 한 시즌 전체가 공개 평가의 테이블이 된다. 코트 안에서는 공격 효율과 수비 기여, 리시브 안정과 서브 압박 같은 지표가 날마다 채워져야 하고 코트 밖에서는 일관된 태도와 책임의 언어가 누적되어야 한다. 단발성 하이라이트로는 설득할 수 없다. 땀 냄새가 배인 워밍업 루틴과 포지션 복귀 속도, 동료와의 짧은 아이 콘택트 같은 사소한 디테일이 신뢰의 데이터가 된다. 여론은 이미 둘로 갈라져 있다. 기회를 말하는 쪽은 공정성을 들고 엄격함을 말하는 쪽은 공동체 메시지를 든다. 어느 쪽도 쉽게 물러서지 않는다. 그렇기에 서사는 단순한 실력 회복담이 될 수 없다. 변해야 했던 부분이 실제로 변했는가라는 질문이 매 경기 반복되고 작은 발언 하나가 성과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 힘해지는 지역 밀착형 구단이다. 스코어보다 관중석의 표정 변화와 지역 언론의 뉘앙스를 중시하고 선수는 그 리듬에 자신의 호흡을 맞출 필요가 있다. 숫자가 좋아도 언어가 거슬리면 금세 균열이 난다. 반대로 담백한 태도가 이어지면 평범한 경기조차 의미를 얻고 팀은 그 의미를 성적으로 환전한다. 한국 복귀의 전망은 여전히 미지수다. 해외 성과가 국내로 그대로 이전되지는 않지만 성실한 데이터가 쌓이면 논쟁의 톤은 분명 달라진다. 결국 핵심은 세 가지다. 실력은 돌아왔는가? 태도는 일관되는가? 팀과 지역은 변화를 공동의 변화로 만들고 있는가? 셋 중 하나라도 무너지면 이야기는 다시 원점이다. 반대로 셋이 조금씩 합격점을 받으면 과거의 문장은 현재의 문장으로 밀려나고 미래의 문장이 빈칸을 채운다. 그때 스포츠는 다시 공동체의 언어가 된다. 이제 우리는 계약의 철학과 리스크 관리 프레임을 풀어볼 것이다. 왜 지금 이 타이밍인지, 보상과 페널티가 어떻게 설계됐는지, 선택의 논리를 다음 부분에서 해부하겠다. 첫 연습 경기에서 눈여겨볼 포인트는 두 가지다. 이전보다 낮아진 토스 의존도를 어떻게 풀어내는지와 장기 랠리에서 집중력이 유지되는지다. 전술적으로는 라이트 전환과 백어택 타이밍, 세트 플레이에서의 미세한 궤적 조정이 관건이고 이는 체력과 판단의 합이다.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실수 직후의 리셋 속도가 중요하다. 잘못의 설명보다 다음 동작을 먼저 가져오는 습관이 팀 전체의 리듬을 안정시킨다. 무엇보다 시즌 초반에는 과도한 영웅서사를 경계해야 한다. 작은 성공을 반복 가능한 규칙으로 변환하는 과정이 더 큰 폭발력을 만든다. 이 테스트를 통과할 때마다 구단은 신뢰를, 선수는 직업적 안정성을, 팬은 응원할 명분을 얻는다. 그 교차점에서만 다음 장면이 열린다. 히메지가 선택한 타이밍은 시장의 소음이 낮아지는 비시즌 후반부였다. 스폰서 갱신과 로스터 보강이 교차하는 창에서 리스크 대비 보상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계약의 핵심은 기본 연봉을 낮추고 성과 보너스를 두텁게 쌓는 구조다. 공격 효율과 득점 기여, 범실률과 랠리 유지율 같은 지표를 단계별로 연결해 한 경기 한 달 한 시즌의 계단식을 설계했다. 동시에 비경기 조항이 촘촘하다. 의무 교육과 사회공헌 시간을 포함하고 미디어 가이드라인과 SNS 사용 원칙을 규정했으며 위반 시 단계적 페널티와 최종 해지 트리거를 명시했다. 구단은 의학적 검진과 체력 지표를 독립평가로 분리했다. 점프 높이와 착지 안정성, 어깨 회전수와 코어 지구력을 분기마다 측정해 출전 시간과 훈련 강도를 조절한다. 멘탈 코칭도 패키지에 포함됐다. 경기 직후 루틴과 부정적 피드백 처리법, 기자회견에서의 언어 선택을 리허설하고
동료와의 신뢰 회복 시나리오를 세트 플레이처럼 반복한다. 왜 지금이냐는 질문에는 리그의 전술 트렌드가 답이 된다. 일본은 긴 랠리와 리시브 조직이 강한 리그이기에 고강도 수비 전환과 볼끝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윙이 필요했고 히메지는 그 퍼즐을 찾고 있었다. 스카우팅 리포트는 두 가지 기회를 봤다. 한정된 예산에서 상위 레벨 스코어러를 잡기 어렵다는 현실과 논란 속 선수의 동기부여가 오히려 집중과 절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가설이다. 다만 구단은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커뮤니티 연동 KPI를 넣었다. 홈경기 팬 프로그램과 학교 방문. 지역 봉사 시간의 이행률이 코트 지표와 함께 평가판에 올라간다. 위기관리 플랜도 명료하다. 예기치 못한 논란이 재점화되면 공식 입장 발표의 단계와 책임 주체를 미리 정해 두었고 코멘트 라인을 단일화해 선수 보호와 사실 검증 속도를 동시에 확보한다. 스폰서십은 분리 보관 원칙을 적용했다. 선수 개인 노출은 팀 단위 계약에 종속시키고 특정 광고성 메시지에는 쿨링오프를 두어 상업과 회복의 균형을 지킨다. 구단이 내부적으로 반복한 문장은 기회가 아니라 검증이라는 프레이밍이다. 팬에게는 성적과 태도의 이중 채점을 약속하고 선수에게는 그 채점을 스스로 요구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계약은 환상보다 훈련을 보장한다는 조항을 달았다. 캠프와 프리시즌 동안 실전형 스크리미지 비율을 높이고 피로 누적 시 과감히 결장하는 로드 매니지먼트를 명시했다. 이 모든 조건은 하나의 길로 모인다. 잘하는 것보다 바르게 하는 것을 먼저 증명하라는 길이고 그 길에서야 비로소 잘하는 것이 의미를 얻는다는 순서를 확인시킨다. 다음 파트에서는 첫 연습 경기와 내부 평가에서 실제로 무엇이 바뀌었는지, 공격 선택과 수비 전환, 커뮤니케이션의 미세한 리듬을 데이터와 함께 점검하겠다. 히메지의 미디어 전략은 말수를 늘리는 대신 문장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초점을 둔다. 사과는 사건을 설명하는 언어가 아니라 행동을 약속하는 문장으로만 쓰고 비교와 변명은 금지하며 질문의 톤이 높아져도 답변의 톤은 흔들리지 않도록 훈련한다. 인터뷰 가이드라인은 3단계다. 첫째, 무엇을 잘못했는지와 무엇을 배웠는지를 구분해 말하고 둘째,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행동을 나열하며 셋째, 팀과 지역사회에 어떤 책임을 지는지 구체적 계획을 밝히는 순서로만 말한다. SNS는 빈도를 낮추고 품질을 높인다. 경기 당일에는 경기 준비와 회복 루틴 정도의 사실 정보만 올리고 비경기일에는 지역 프로그램 참여와 팀 훈련 클립 같은 공동체 중심 콘텐츠로 톤을 맞추며 댓글은 초기 한정 기간 동안 모더레이션한다. 커뮤니티 프로그램은 보여주기 행사를 피하고 일정을 고정한다. 학교와 체육관의 약속을 캠프처럼 정례화하고 현장에서는 구단 스태프가 진행을 맡고 선수는 듣고 돕는 역할에 집중해 메시지의 중심을 개인이 아니라 팀으로 옮긴다. 팬 커뮤니케이션은 작은 공간에서 시작한다. 공개 훈련 후 짧은 질의응답을 정례화하고 질문이 불편해도 반박 대신 경청과 향후 조치를 약속하는 포맷을 고정해 신뢰의 리듬을 만든다. 스폰서 전략은 분리 보관 원칙을 따른다. 선수 개인의 상업 노출은 일정 기간 제한하고 팀 단위 이미지 컷만 허용하며 성적과 태도 지표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광고성 메시지를 보류해 성과와 회복의 균형을 유지한다. 위기관리 매뉴얼은 책임 주체와 순서를 미리 정한다. 돌발 이슈가 발생하면 클럽이 1차 사실 확인과 입장을 발표하고 코치는 경기 관련 코멘트만. 선수는 필요한 최소 발언만 하며 이후 추가 확인이 끝난 뒤에만 상세 설명을 한다. 언어 선택의 원칙은 5가지다. 피해를 축소하지 않을 것, 과거의 맥락을 변명으로 쓰지 않을 것, 타인의 잘못을 끌어오지 않을 것, 감정 평가는 삼갈 것, 그리고 행동 계획을 수치와 기한으로 말할 것이다. 데이터팀은 성과 지표와 정서 지표를 동시에 본다. 공격 효율과 볼 터치 유효율이 올라가는지와 함께 지역 언론의 논조 변화와 관중 반응의 톤을 주간 단위로 기록해 전술과 커뮤니케이션의 속도를 맞춘다. 선수단 내부 약속은 간단하다. 코트에서의 태도를 인터뷰와 같게 유지하고 인터뷰의 태도를 커뮤니티 현장과 같게 유지하며
세 공간에서의 어휘와 제스처를 하나의 규칙으로 통일한다. 코칭 스태프는 실수 직후의 리셋 루틴을 미디어에도 적용한다. 불필요한 해석을 덜어내고 확인된 사실만 말하며 다음 행동을 먼저 실행하는 방식을 습관화해 소음의 확장을 막는다. 초기 몇 주는 과장된 영웅 서사를 피한다. 하이라이트보다 반복 가능한 기본기와 일관된 태도가 더 큰 설득력을 만든다는 메시지를 클럽 채널 전반에 동일한 톤으로 배치한다. 지역 사회와의 관계에서는 약속의 성실성이 핵심이다. 사진 한 장보다 정시에 나타나 정해진 시간을 끝까지 채우는 태도가 더 큰 신뢰를 만든다는 사실을 원칙으로 삼고 그 기록을 팀의 내부 평가에 반영한다. 결국 전략의 목적은 말과 숫자를 함께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코트 안에서 누적되는 작은 승리와 코트 밖에서 이어지는 조용한 일관성이 같은 방향을 가리킬 때에만 여론의 기울기는 조금씩 달라진다. 이 리듬을 잃지 않는 한 시즌의 서사는 과거의 반복이 아니라 현재의 갱신으로 읽히게 되고 그때 비로소 성적은 의미는 지속성을 얻는다. 첫 내부 점검은 기술보다 리듬에 초점을 맞췄다. 내해의 공백이 만든 반박자 늦음이 가장 큰 변수였고 스텝인 투점프에서 마지막 보폭이 들쭉날쭉해 착지 후 힙 회수가 지연되며 다음 동작 연결이 끊겼다. 코치는 어프로치 속도를 억지로 끌어올리기보다 보폭 일정화부터 주문했다. 좌우 각도 20도 안에서 보폭을 고정하고 팔 스윙을 앞당겨 채공을 길게 가져가는 방식으로 타점 흔들림을 줄였다. 스파이크 선택은 라인과 크로스를 6대 4로 나눴고 블로커, 손끝을 이용한 페인트를 매 랠리 2번 이상 강제했다. 결정력보다 반복 가능한 선택 규칙을 먼저 몸에 새기려는 의도였다. 리시브는 하체의 낮음이 핵심이었다. 무릎 각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체중 이동을 발 앞꿈치로 옮기자 플랫폼 각도가 안정되며 세터로 가는 공의 포물선이 고르게 살아났다. 서브는 플로터의 회전 억제가 과제였다. 임팩트 순간 손가락의 과개입을 줄이고 손목 스냅을 타점 직후에 잠그자 네트 상단을 스치듯 떨어지는 궤적이 늘어났고 범실률은 즉시 낮아졌다. 수비 전환에서는 첫 두 걸음의 폭발력이 부족했다. 착지 직후 뒤로 한 보반을 빼는 습관이 남아 공과의 거리 감각이 늘어졌고 이를 90도 사이드 스텝으로 바로잡아 4단계 이내 재진입을 강제했다. 커뮤니케이션은 단문 호출로 정리했다. 1. 컷. 100 같은 최소어를 쓰고 아이 콘택트와 손 제스처를 역자볼 관여 우선순위가 겹치지 않았고 코트 소음도 낮아졌다. 멘탈 파트는 실수 직후 리셋 시간을 재었다. 첫날 평균 7초 걸리던 표정 회복과 루틴 재가동이 5초로 줄었고 실수 다음 랠리의 선택 과감성이 되살아나면서 팀 전체 리듬이 흔들리지 않았다. 피지컬은 코어 지구력과 어깨 회전수를 분리 측정했다. 팔 스윙 템포가 늦어지는 지점에서 세트당 교체 시그널을 넣어 무리한 연속 공격을 막고 미세 부상 리스크를 선제 차단했다. 전술 적응은 라이트 포지션 교대가 관건이었다. 백어택 진입 타이밍을 세터의 어깨 각도와 맞물리게 하자 블록 터치 유도가 쉬워졌고 리바운드 후 재가담 득점이 눈에 띄게 늘었다. 데이터팀은 유효 타점 비율과 랠리 지속 기여도를 함께 본다. 단순 득점이 아니라 상대 블록을 흔들어 팀 공격 선택지를 넓히는 장면을 가점 처리해 팀 기대 득점을 끌어올렸다. 가장 큰 변화는 페이스 관리였다. 하이라이트를 노리기보다 평범한 플레이의 성공 확률을 1%씩 올리는 방식으로 하루를 채웠고 그 누적이 신뢰의 그래프를 조금씩 위로 밀었다. 여론 대응 리허설도 병행했다. 인터뷰 키워드를 미리 정하고 금지어 목록을 공유해 질문의 온도가 높아져도 동일한 톤으로 답하도록 훈련했으며 이는 코트 밖 변수를 줄이는 안전장치가 됐다. 첫 스크리미지 총평은 속도를 욕심내지 말 것. 규칙을 어기지 말 것이었다. 작은 규칙이 쌓여야 큰 장면이 따라오고 그때의 장면만이 설득력을 갖는다는 순서를 모두가 반복해서 확인했다. 이야기를 분리하는 것이 먼저다. 쌍둥이라는 수식어가 편리한 헤드라인을 만들지만 의사결정과 책임의 단위는 개인이며 구단과 리그는 이 원칙을 전제로 각각을 평가해야 한다.
이재영의 일본행위 코트 안검증의 트랙이라면 이다영을 둘러싼 경로는 다른 계산을 낳고 시장은 두 사람을 한 프레임으로 묶으려는 유혹을 받을수록 더 강하게 분리의 규칙을 요구한다. 미디어는 비교를 좋아하지만 구단과 스폰서는 다르게 본다. 브랜드 리스크와 성과 기대치를 개별로 측정하고 캠페인 노출을 팀 단위로 환원해 특정 인물 중심의 메시지를 피하는 구조가 안전하다. 국내 리그는 타급을 두 갈래로 체감한다. 단기적으로는 관심의 급등락이 관중 동원과 중계 편성에 영향을 주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선수 관리와 윤리 기준을 정교화하는 계기가 되고 있는 해외 이적 협상에서도 신뢰 지표로 작동한다. 검색량과 댓글의 온도는 자주 엇갈린다. 높은 조회가 곧 호감은 아니므로 구단은 데이터 대시보드에 정서 지표를 따로 두고 부정 피크가 올 때 프로모션을 멈추는 세이프티 밸브를 마련해야 한다. 선수 시장에서는 두 가지 역학이 생긴다. 논란이 큰 만큼 몸값이 낮아질 수 있다는 통념과 반대로 동기부여가 강한 선수의 단기 성과가 팀에 높은 레버리지를 준다는 판례가 공존하고 실제 계약은 이 사이에서 리스크 리그 운영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선내의 일관성이다. 동일한 유형의 사안에는 동일한 절차와 투명한 설명을 적용해야 다음 케이스에서의 혼선을 줄일 수 있고 이는 해외 리그와의 협업에서도 신뢰를 높인다. 유스 시스템은 메시지를 필요로 한다. 실력이 전부가 아니라 태도가 포함된다는 문장을 수업과 캠프의 규칙으로 구체화하고 멘토링의 실제 사례를 반영하면 선수 발굴 단계부터 리스크를 낮출 수 있다. 방송 생태계도 변한다. 자극적 편집은 단기 트래픽을 부르지만 장기적으로는 리그 신뢰를 소모하므로 기술 해설과 데이터 기반 분석을 늘려 장면의 맥락을 설명하는 포맷이 필요하다. 국제시장에서 한국 배구의 평판은 사건의 크기보다 대응의 질로 판가름난다. 문제를 숨기지 않고 절차를 개선하며 선수와 구단이 같은 언어로 책임을 수행할 때 스카우팅 네트워크는 한국산 시스템의 신뢰도를 다시 매긴다. 결국 핵심은 분리와 투명성이다. 서로 다른 사람의 서로 다른 경로를 같은 잣대로 평가하되 결과를 섞지 않고 비용과 보상의 지도를 명확히 제시하면 시장은 과잉 반응을 멈추고 합리의 속도로 움직인다. 이 원칙이 지켜지면 팬은 응원과 비판의 기준을 스스로 정립할 수 있고 구단은 숫자와 태도를 함께 관리할 수 있으며 리그는 사건을 선례와 제도로 환원해 다음 시즌을 준비할 수 있다. 이제 마지막 파트에서는 시즌 앞두고 점검할 KPI와 최악과 최선의 시나리오를 정리하고 코트 안과 밖을 동시에 움직이게 할 체크리스트를 제시하겠다. 시즌 점검은 코트와 코트 밖을 함께 본다. 코트 안 KPI는 공격 효율과 유효 타점 비율, 리시브 안정과 범실 관리, 랠리 기여도와 블록 이후 리바운드 성공으로 묻고 매 라운드 리그 평균을 안정적으로 상회하는지를 기준으로 삼는다. 세부 전술 지표는 세터와의 싱크를 보여주는 백어택 타이밍 편차와 서브 타깃 정확도로 본다. 공의 궤적을 단순화하고 선택 규칙을 고정하면 하이라이트가 아니라 평균이 올라가고 평균이 올라가야 신뢰가 쌓인다. 코트 밖 KPI는 인터뷰 일관성과 금지어 준수, 커뮤니티 프로그램 이행률과 피드백 처리 시간, SNS 게시 빈도와 논조의 안정성으로 구성한다. 메시지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수치보다 먼저다. 베스트 시나리오는 초반에 과장 없이 안정 추세를 만들고 중반에 체력과 전술 적응이 만나는 구간에서 승부를 걸어 팀 기대 득점을 끌어올리며 말보다 루틴으로 신뢰를 축적해 시즌 말 여론의 톤을 중립 이상으로 이동시키는 그림이다. 이 경우 구단은 개인 노출을 제한적으로 풀고 팀 스폰서 자산을 중심으로 노출을 확대한다. 선수는 라커룸 리더십을 조용히 보태며 후배들과의 훈련 루틴을 공유해 변화의 증거를 조직의 습관으로 전환한다. 워스트 시나리오는 부상이나 과도한 영웅 서사 시도가 리듬을 깨거나 외부 논란이 재점화되어 해명 국면이 길어지는 경우다. 이때는 출전 시간 최소화와 코멘트 라인 단일화, 커뮤니티 일정 재조정으로 소음을 빠르게 낮춘다. 계약 리스크 관리 절차는 확인된 사실만 말하고 다음 행동을 먼저 실행하는 것이다. 사과는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계획의 문장이어야 하고
기한과 방법을 함께 제시해 추적 가능성을 열어둔다. 주간 체크리스트는 5칸으로 간다. 프리게임에는 워밍업 루틴과 세트 플레이 리허설 점검. 인게임에는 실수 직후 리셋 속도와 통신 단문 유지. 포스트게임에는 회복 루틴과 인터뷰 톤. 커뮤니티에는 약속 이행과 기록. 미디어에는 데이터 공개의 일관성이다. 데이터팀은 공격 효율 상승폭과 부정적 이슈 언급량의 역상관을 본다. 숫자가 오르는데 소음이 줄어든다면 프레임이 성공적으로 작동한다는 신호이고, 그때 비로소 팀은 스토리텔링을 시작할 수 있다. 개인 차원에서는 과감함과 절제가 동시에 필요하다. 득점이 필요한 순간에는 결정을 미루지 말고 불필요한 제스처와 과잉 해석을 멀리하는 습관을 유지해야 한다. 기술은 속도로 증명하고 태도는 반복으로 증명한다. 라운드 목표는 소박해야 한다. 한 경기의 하이라이트가 아니라 10경기의 평균을 지키는 것. 그 평균이 리그의 기준선을 넘는 순간부터 논쟁의 문장은 짧아지고 경기의 문장은 길어진다. 한국 복귀의 가능성은 여전히 물음표지만 가능성의 크기를 키우는 방법은 분명하다. 성과와 태도의 이중 채점을 통과하는 누적 그래프를 보여주는 것. 그 그래프만이 다른 선택지를 열 수 있다. 결국 이번 시즌의 의미는 삭제가 아니라 갱신이다. 과거를 덮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규칙을 정립하는 일이고, 그 규칙이 팀의 습관이 되는 순간 선수는 직업을, 구단은 신뢰를, 팬은 응원의 명분을 되찾는다. 마지막으로 한 줄의 원칙을 남긴다. 잘하는 것을 바르게 증명하라, 그리고 바르게 하는 것을 꾸준히 증명하라. 이 순서가 지켜질 때만 숫자는 의미를 얻고 의미는 다음 시즌으로 이어진다.